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홀로 생활하던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안전망과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상태, 그리고 의료 정책 변화와 맞물려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들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사회보장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75년간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가 소폭 증가했고,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3년에는 은퇴, 신탁기금이 고갈되어 혜택의 약 23%가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율 지속과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900만 명의 미국인이 매달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노년층의 빈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약 2,180만 명의 노인들이 사회보장 혜택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월 $1,00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빈곤선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년 사회보장제도의 생활비 조정으로 혜택이 소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정책 변화의 영향은 노년층, 특히 독신 은퇴자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에게 중요한 메디케이드 혜택 삭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통과된 한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증가시키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건강보험을 잃게 할 것이라는 의회 예산국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독신 노인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독신 은퇴자 증가라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주로 캘리포니아가 꼽혔습니다. 재정정보 분석업체 스마트에셋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를 떠난 주민은 총 97,607명에 달했습니다. 도시별로는 로스앤젤레스가 7,383명의 은퇴자가 떠난 것으로 조사됐고, 은퇴 이주 도시 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유출된 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반의 높은 생활비와 주택가격 등이 은퇴자들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LA 한인 은퇴자들 대다수는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와의 유대, 익숙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이 한인 은퇴자들의 잔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앤아웃 버거가 캘리포니아 본사를 유지하며 테네시로 확장 이전한다고 전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 인앤아웃 버거가 캘리포니아주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며 본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최근 인앤아웃의 린지 스나이더 사장 겸 오너는 개인적으로 테네시로 이주를 하고, 회사 또한 테네시의 동부지역 사무소를 신설하면서 본사 이전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사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의 본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볼드인 파크에 위치한 기존 본사를 기반으로 테네시의 동부지역 사무소를 확장해 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앤아웃은 2030년까지 기존 얼바인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사 기능을 볼드인 파크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를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약 450만 명에 달하는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이 받아왔던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도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장애인과 노인, 중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메디케이드를 통해 방문 간호사 인건비와 의료 소모품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각 주 정부의 예산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연방 예산 감소폭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의사이자 의료경제학 교수인 벤저민 소머스 박사는 그것을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시애틀의 우버 택시 요금이 미 전국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크레딧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에서 우버를 30분 정도 타는 일반적인 비용은 $60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0개 도시 중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애틀의 평균 30분 탑승 시간이 다음으로 가까운 도시인 와이오밍주 샤이엔보다 $9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워싱턴주도 우버를 30분 타는 비용이 평균 $53.46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로 꼽혔습니다. 반면 유타주에서는 30분 거리를 이동하는 데 지불하는 우버 요금은 시애틀보다 43%나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인디애나폴리스는 29분에 $30로 가장 저렴한 평균 승차 순위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가상의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의 인기를 넘어서는 시대를 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0일 호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캐대현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인간 아이돌이 결코 이루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이는 초현실적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K-팝은 물론 음악산업 전반이 기존 틀을 벗어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과 대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